마케팅 이제 제목이 사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케팅 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엇을 갖고 이야기를 할까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 전부를 갖고 하려고 하면은 제가 최장으로 오래 강의하는 경우는 하루 8시간씩 해서 5일간 합니다. 연속으로. 그래도 마케팅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은 크게 보면 이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별로 4개의 절이 있고 각 절별로 보통 한 4-5개 정도의 항이 있습니다. 이 항 하나 정도가 실제로 하나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제가 건 대표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수준이 상당히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좀 수준 있게 놀아보려고 좀 높은 그레이드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나름으로 좀 선별했는데 이제 그 선별한 이슈가 일단은 마케팅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주 이슈가 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활동 중에서 뭐 전에부터 마찬가지고 최근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차별화 이슈가 있고, 그다음 제가 강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손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일단은 제 프로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잠깐 이야기 드리면은 앞쪽에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이 마케팅 관련되는 고민들을 해봤었고 2003년도에 이 책을 통해서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저를 좀 시장에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해줬던 책이 이 책입니다. 마케팅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케팅의 대가 하면은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 그분들의 그 지금까지 최고의 베스트셀러 2권이 있죠. 하나는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책을 안 읽어봤다 그러면은 마케팅 공부 안 했다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의 업적에 비견할 만한 그런 이제 연구 혹은 실무 성과를 거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류작을 썼지요. 아류작. 물론 저는 포지셔닝으로 아류작을 썼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이 주제를 갖고 한국형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고 쓴 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동국대에 계시는 여준상 교수분이 그래서 그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고민을 했었죠. 우리 이걸 한국 시장에 맞춰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제 두 권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던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의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이 포지셔닝이라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서 혹 내년도 올해나 내년도쯤에 이게 개정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책을 시중에서 의미 있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런 고민이 있고 어쨌든 보시다시피 전문가 만나고 싶은 전문가 세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준상 교수가 지금 여기에 11번째 있죠. 아마 김민주 대표 여기 좀 있습니다. 8번째 정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이야기니까 그죠. 한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김민주 대표가 여기 한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우리 권 대표가 소개해 주셨던 이 책을 작년 가을에 쓰고 현재 가장 이제 마케팅 책 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월 1,000권 정도씩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10권 정도 책을 썼지만 3,000권이 넘어가는 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벌써 4,000권이 됐거든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현대자동차가 뭘까요? 현대자동차라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신다면, 의미를 달아본다면, 현대자동차 하면은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브랜드. 그러면은 살까요? 사야 될 이유가 됩니까? 가성비가 높은 차량. 어떻게요? 가성비가 높은 차. 가격에 비해서. 가격 대비 뭐 성능이나 품질이 뛰어난 차. 예. 자, 사야 될 이유라고 밝힌다면 어떤 키워드, 어떤 뭐 문장이어도 좋고, 뭐 구나 절 같은 것도 좋고요, 형용사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구매하시겠습니까? 솔직히 현대차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질문을 벗어나지 말고요. 지금 말씀하신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이것 때문에 구매하시겠습니까? 요는 이 뚜렷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야 될 이유가 없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현대자동차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케팅 잘하는 건가요? 그동안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독점, 과정. 그냥 의뢰 그냥 현대자동차. 예, 의뢰 그거 안 사면은 뭐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AS 뭐 나오면 뭐 10배 비싸고 뭐 이게 다 헛소문인 거 아십니까? 글쎄 그거 말고 안 타봤으니까. 제가 왜 헛소문을 이야기하냐면은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죠. 근데 아이폰이 국내 도입될 때쯤 아이폰의 문제 100가지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 그 100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진실성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을 놓고 진실한 기준을 갖고 봤을 때에 그게 꼭 진실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요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돈 뿌리면은 없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언론이죠. 우리는 경영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매체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을 주고라도 그 매체를 사야지요. 광고잖아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많은 성과를 내서 자금을 갖고 있는, 즉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과연 어떠한 뚜렷한 의미를 우리의 소비자들에게 현재까지 제시해주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기에 현대자동차 직원들만 있다. 그것도 마케팅 부서 사람들만 있다. 뚜렷한 의미를 우리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걔는 알지 않을까요? 걔네가 미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알겠죠. 그것은 지식이죠. 지식이라 해야 될까요? 업무에서의 그 어떤 그 터득이 아니죠. 외우고 있는 거지. 그게 소비자한테 나아가서 소비자 인식 속에 있는 의미여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물론 주장해야 됩니다. 그 주장하는 부분이 소비자 인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찾아서 뚜렷한 의미가 우리 브랜드는 무엇입니다라고 노출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 이 브랜드는 죽습니다. 이게 전략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업에서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마케팅 부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기획을 해서 알고 그 사내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하고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사람들 당연히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온 걸 소비자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문제는 고객 인식 속에 즉 예를 들자면 여기에 50%는 현대자동차를 지금 현재 갖고 있거나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산 이유가 지금 뭔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수 있지요. 뭐 그게 가격에 샀든 아니면은 뭐 친구가 아니면은 뭐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현대자동차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샀다 뭐 이야기 됩니다. 많은 이야기 있겠지만 그것을 다 모으면 그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겠죠. 전체 판매 대수에서 봤을 때에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고 결국은 우리의 고객들이 즉 현대자동차의 고객들이 이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공감하고 자극을 받고 그런 뚜렷한 의미가 있냐 없냐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구조가는 어때요? 그냥 현대자동차가 당연히 좋고 AS가 잘 되고 잔고장이 없다. 예. 이게 그동안의 10여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예. 당연히 현대자동차를 예. 삼성은 안 돼 이런 예. 식의 예. 삼성을 하면은 안 좋다. 예. 이게 누구나 인식하고 근데 그게 의미 아닌가요? 뭐 인생적인 그게 의미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인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50% 정도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현대자동차 이외의 거를 선택했을 때 피해 보들을 너무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럼 동종 차종에 그죠? 동급의 다른 차들이 들어왔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문제 생기죠. 그래도 그거 현대 걸 사줘야 될까? 다른 거 들어왔을 때 동일 가격에 우리 아까 가격 대비 성능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가격 대비 성능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브랜드들이 쫙 나열돼 있을 때 지금은 선택 여지가 별로 없었으니 사줬다면은 선택 여지가 많아진다면 그래도 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뚜렷한 의미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베사가 안 한 게 아니에요. 2005년도 뭐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2001년도고요. 2005년도에 선포시까지 했고요. 2011년도에 현재 조금 전 잠깐 말씀해 주신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 속에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점유율 50%는 이 인식 속에 뭔지를 똑부러지게 이야기가 안 된다. 그렇다면은 문제로 남겨주자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된다면은 그냥 사례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요. 현대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고민을 계속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은 네모다. 자, 마케팅은 오늘 이제 큰 주제가 이겁니다. 그죠? 마케팅은 네모다. 마케팅에서 뭘 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무엇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거.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 시장 파악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전사적 활동. 다가가는 활동. 역시 고차원적인 우리 분들이 다른 이 질문을 하면 다른 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판매, 홍보, 광고, 영업 뭐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뭔가 의미를 달아서 쫙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차원적인 마케팅의 의미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은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활동이라는 것도 그거죠.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가치라는 거죠.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활동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럼 가치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가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에 마케팅 활동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임팩트가 큰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임팩트가 작은 거는 시간도 별로 안 듭니다. 보통 우리가 싱글 프로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광고, 홍보, 뭐 SP 이런 게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캠페인 계획을 세워서 심플한 프로모션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러한 캠페인 활동의 목표점은 포지셔닝입니다. 즉 앞쪽에 현대자동차의 뚜렷한 의미,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뭐 리브 브릴리언트 시리즈 광고를 쭉 계속 내는 것은 지금 캠페인하고 있는 거예요.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그럼 왜 포지셔닝 해야 되느냐? 뭘까요?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누적이 돼서 모이는 것이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가 브랜드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게 브랜딩이지요. 즉 브랜딩이 되면은 임팩트가 아주 큰 사항이 된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 브랜드를 사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고, 그 브랜드를 가짐으로써 고객의 마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제품을 사고 감동해 보신 적 있나요? 아이폰, 예. 개인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 차이가 브랜딩에서 나오는 거죠. 그건 결국 가치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치를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제 밸류 포 머니 개념이 있습니다. 밸류 포 머니 개념, 즉 가격 대비 가치라는 개념은 가장 낮은 단계의 가치예요. 이 밸류 포 머니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브랜딩에서 나오는 가치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의 크기를 무한대로 갖고 간다면 그 브랜드는 강력한 브랜드가 되겠죠. 뭐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 동안 마케팅 활동 안 해도 계속 팔릴 수 있는 브랜드,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뭐 모든 마케터의 요원한 아마 뭐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을 갖고 같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 실제 과정은 쉽지 않다. 그 쉽지 않는 것을 예로 보여드린 게 현대자동차예요. 자, 여기에 매가 있습니다. 매가 토끼를 사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가 토끼를 사냥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 직선을 가거나 혹은 원호를 그리면서 가는 곡선의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직선을 선택하겠습니까? 곡선을 선택하겠습니까? 곡선. 이유가 뭘까요? 예, 곡선 선택한 이유. 인식을 못하게 쫓아오는 거. 예. 좀 약간 전략적으로 서서히 접근을 해서 토끼가 노티스를 못하게 뒤쪽으로 살곰살곰 다가간다. 가다가 갑자기 예. 혹시 또 다른 의견? 뭐 직선을 선택하거나 곡선을 선택하거나 그 선택에 따르는 이유. 직선을 선택하면 예. 토끼가 예. 앞으로 도망치면 예. 각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 곡선을 가면 예.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면서 예. 예. 자,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습니다. 직선이 더 짧아요. 그렇죠. 직선이 짧죠. 예. 짧기 때문에. 예. 자기 리스크를 줄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치 에너지니까 높은 데서 일단 예. 다른 데로 가서 예. 이렇게 가면 떨어지더라도 예. 지명과의 이런 예. 충격이 예. 약할 예. 텐데 예.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예. 놓치면 예. 땅에 곤두박질 칠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예.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타당성이 뭐 대부분 다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내가 토끼를 잡아서 안전한
네. 가서 어딘가를 올라가려고 네, 네. 직선으로 꽂혀서 올라가는 것보다 예. 약간 다운돼서 올라가는 게 아, 그렇죠. 부상하는 거. 이제 그다음 이제 와서 잡은 다음 다시 부상하는 것. 예,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을 일단 다 합하면은 한 70점 정도 성적이에요. 이제 나머지 30점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직선으로 오는 그러니까 토끼가 알아차릴 수 예. 있는 확률이 더 낮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뒤쪽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직선으로 오는 것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자, 왠지 한번 보겠습니다. 힘, 예, 힘 쪽에 좀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뭐 이걸 갖고 뭐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왜냐하면은 속도 때문입니다. 예, 속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다 지엽적인 문제고요. 진짜 이유는 속도 때문이에요. 직선으로 가면은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되죠. 단거리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하강을 해야, 수직으로 떨어져야 힘을 받지요. 그럼 그 다음 곡선을 트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도로 가는 길 있지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돌아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서 가는 길이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럼 그 돌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속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서 가는 그런 행위를 매너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케팅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 중요한 거는 매를 사냥해서 잡아서 그 다음 낚아챈 다음 다시 부상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회 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 효과가 있고, 이게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 단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우회 축적이 일어나는 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요게 없었다면은 요렇게 곡선을 갖고 가겠죠. 그런데 이 우회 축적의 시간, 즉 속도를 내기 위해서 곡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서서히 부상을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우회 축적을 했을 때의 투자에 따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 가치라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적절한 시간이 지났을 때 나타나는 성과물이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나타낼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동안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자동차의 회장으로 오신 이후 지금까지 한 거는 품질 경영입니다. 거의 한 10몇 년을 한 15년 정도를 품질 경영을 한 겁니다. 현장 경영, 품질 경영.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재 북미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은 지금도 아마 싸구려차로 대별되는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구축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 우회 축적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희생하지 않는 삶.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뭔가를 지금 희생하고 계시는 거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할 수 있고, 밀린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2시간 강연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이 희생으로 끝난다면 가치가 없죠. 그 희생을 미래의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노력, 이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이제 가치 창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마케팅의 전략의 중요성이, 그다음 실행의 중요성이 합하면 100%가 되게 됩니다. 어느 게 몇 퍼센트 좀 돼야 될까? 자, 이것을 일단은 제가 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90%를 일단 중요성, 전략, 실행, 이 중요성 차원에서 봤을 때에 90%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전략과 실행이 이제 분분합니다. 그죠? 제가 질문을 많이 할 텐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질문에는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90%는 전략이어야 됩니다. 전략이어야 된다. 그럼 나머지 10%는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업무량은 어떨까? 실제 기업 내의 업무량으로 본다면은 전략은 몇 퍼센트? 자, 그럼 90%를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90% 있다면은 여기에 더해야 될까요? 여기에 더해야 될까요? 전략에, 실행에. 예. 자, 예. 실행에 90%가 와야 이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그런데 안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쪽에 고민해 봤잖아요. 내가 직선으로 갈지 곡선으로 갈지 이걸 결정하는 게 전략인 거예요. 여기에 90%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은 한번 쫙 날아가지고 한 5초 만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성 측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 업무량은 전략을 한번 세워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량은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매년. 그죠?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입니다. 자, 우리 인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기업에 마케터 혹은 뭐 브랜드 매니저 혹은 뭐 상품 기획팀에 있는 기획자 이런 사람들 다 해도 한 기업에 과연 어느 정도 좀 될까요? 뭐 우리 기업의 규모를 좀 이제 작은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1000명 정도 되는 조직이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가 사람으로 봤을 때 전략에 있을 것 같습니까? 30명. 그죠? 10단위 정도. 그 다음 실행에는 그렇죠. 예, 보통 실행에 거의 한 이 정도 퍼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에는 영업사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도 많은 대행사 인력들도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다 그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략을 보면 집중, 선택 이걸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저기 그 고조선 시대에 주몽이 전투를 하는데 책사가 100명 중에 10명이 필요할까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나머지 한 9명은 관리, 뭐 지휘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투원에 있는 되잖아요. 그런데 그 책사가 전략 계획을 잘못 짜면은 그 100명 전멸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전략을 알면서도 전략이 없이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모순 아닌 모순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비처럼 이 이미지는 2003년 4월 달 이미지입니다. 2003년 4월
과거에 우리 여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하이트 맥주가 등장하기 이전에 동양 맥주의 오비 그때 뚜렷한 의미는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하면 친구잖아, 친구. 그래서 이때 이야기했던 게 진짜 친구, 친구를 조금 버전해서 진짜 친구. 그리고 목 넘김이 좋은 맥주 이런 용어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19명의 명장이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특성을 반영해서 엄선된 원료로 쓴맛을 제거해서 발효공법을 갖고 더욱 친밀하고 우정이라는 게 이제 이게 핵심이죠. 친구 같은. 그래서 친한 친구, 동료, 즉 과거의 그 영화 2092년 이전에 오비는 지장 점유율 70%였습니다. 30%도 안 될 때예요. 그러니 과거의 영화를 얻기 위한 마음속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 동료 이런 느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이런 한국의 대표 맥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케팅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느냐? 어쨌든 좀 뒤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당시에 대학생이 주 타깃이었습니다.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이다. 리뉴얼을 한다고 했는데 제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브랜드는 그대로 가져다 가고 의미를 과거 걸 갖고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저씨들이 마시는 맥주 10년이 지났잖아요. 그 영화가 끝난 이후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대세는 하이트로 다 넘어가 있는데 새롭게 주장을 하니까 마셔보지도 않고 이미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마케팅 활동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바일 쿠폰. 요즘 유행하는 거죠. 휴대폰에서 스타벅스 커피 이 쿠폰 하나 받아서 보여주고 스캔한 다음 한 장 그대로 주는 방식이 지금 모바일 쿠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2012년, 2013년이 아니라 10년 전인 93년 그때는 한국 땅에 스마트폰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증거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미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사기간 통해서 이걸 갖고 오면은 맥주 한 캔을 공짜로 줬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 이거 한 캔을 공짜로 줬다는 거죠. 슈퍼 같은 데 가져가면 편의점에 가지고 가면 요즘은 이 스캔으로 그 코드를 읽지만 그때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미 한 개를 줍니다. 자, 그 결과 약 80만 명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이 와서 받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캔의 크기는 작거든요. 정상적인 맥주 캔보다 작습니다. 구매, 즉 추가 구매가 50% 정도. 즉 40만 명이 추가 구매를 했다. 이건 단순 기록이죠, 그죠? 와서 보여주고 하나 받아가는데 그 중에 50%는 실제 돈 주고 구매해서 갔으니 다른 걸. 마케팅 방법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최초의 한국 땅에서의 모바일 쿠폰, 모바일 마케팅 최초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실행을 했죠. 오늘 혹시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6시 반 정도 왔을 때는 처음처럼 제 앞에서 처음처럼 게이트에서 지나가면 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그런 게 실행입니다. 그죠? 이런 훌륭한 실행을 한 다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브랜드는 철수했습니다. 뭐의 문제냐? 무엇의 문제냐?
부족했던 게 뭘까요? 실행은 충분했죠. 전략의 문제였다. 이미 소비자들은 친구에 대한 의미를 과거 10여 년 이전에 그 좋은 친구라고 했던 오비가 대세일 때에 그 느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야 됐는데 그 메시지를 주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역시 오비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 오비가 지금도 오비인 거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오비 하면은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날 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리뉴얼 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가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면 모르지만 맥주에서 뭘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랜드가 문제가 됐던 것을 정리하자면 전략의 중요성을 이분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90%로 봤을까요? 그랬다면 저런 전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략을 10%로 생각하고 업무량은 역시 10%, 90%가 됐겠죠. 즉 손발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실제 성과는 얻을 수 없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3년 후에 단종이 되는 원인이 됐지 않는가. 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데 이런 기록이 됐다가 나가면은 혹시나 뭐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 비공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 책임자 분들의 도전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이게 요 지금 모바일 쿠폰을 진행했던 요 런칭 프로모션이 1개월 진행한 건데 이게 23억짜리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출발한 건데 12월 달에, 즉 11월 달부터, 그 전년도 1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기획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3개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저희가 점수로는 1등 했는데 실제 계약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했으면은 제 주장을 넣어서 좀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했겠지만 아쉽게도 제 주장이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저희가 수행도 못했고 어떤 기관에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내부의 자료를 저희가 다 공유하면서 제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내부의 전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행만 계속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에요. 제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재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품은 진짜 뛰어난 제품이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던 제품 개발이었었는데 실제 소비자 인식 속에서는 실패로 끝났다.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뒤에 골드도 있고 뭐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이티에 대해서. 오해는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오비 맥주의 점유율이 50%까지 올라가는 게 오비 때문이 아닙니다. 카스 때문이에요.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을 고민해보죠, 이제. 그럼 전략의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자, 포지셔닝 우리 인식 속에 사다리가 있다.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포지셔닝이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저 사다리 꼭대기인 A 위치. 저까지만 갈 수 있다면은, 저까지 안 가면은 B 정도 있어도 됩니다. 시장에서 꼭 1등 해야 됩니까? 2등 해도 살아남습니다. 3등 정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같은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1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이미지로 그려보면은 요인. 여기 중간점이죠. 여기 이상 방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 즉 앞쪽에 잠깐 제가 이제 현대장치 이야기할 때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말씀 주셨듯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에요. 우리만 가면 안 되죠. 고객도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게 딱 맞으면은 포지셔닝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게 안 맞으면은 영원히 엉뚱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쏟아부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의 의미가 뭐냐? 지금 저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 포지셔닝 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 장 그려주고 1억씩 받는 거예요. 제가 1억짜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려주고 1억 받는다니까요. 쉽지 않죠, 이거 그리는데. 적어도 이제 마케터로서 한 10년 정도의 경력, 그리고 이제 영업 쪽이 아니라 전략 쪽에, 마케팅 전략 쪽에서 한 10년 동안 업무를 했다면은 식은 죽 먹게입니다. 그냥 노트 펴놓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고 하면은 딱 나와요. 그게 소비자 인식 거의 유사합니다. 설문조사 첨부 안 해도 나와요. 이게 마케터의 통찰력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 우리는 이제 도사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 10년 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카웃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면은 직급이 하나 올라가죠. 이사였다가 뭐 상무였다가 전무였다가 뭐 사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꿈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 쪽에서는 안 나옵니다. 재무 쪽에서는 이런 사람 안 나와요. 마케팅에서는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 현직에서 하고 있는 업을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은 계속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런 위치에 우리 브랜드가 어디쯤 있고 경쟁사 브랜드가 어디쯤 있는지를 인식 공간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트래킹 조사를 통해서 그 인식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일로 가야 되겠죠. 한 번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럼 완벽한 거죠. 현대자동차 잠깐 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이미 조금 이야기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뒤에 한 장은 더 준비해 놨는데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었고요. 2005년도에 세련 당당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련 당당. 그래서 5년 동안 수천억을 쏟아붓는데 여기를 못 갔죠.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세련과 당당으로 현대자동차를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그럼 New Thinking과 New Possibility는 무슨 의미냐? 이것을 고객이 원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진짜 알고 있는 거하고 시장에서의 어떤 의미와 우리가 이제 방향적인 어떤 목표 이런 거하고 맞춰서 간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CEO의 생각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 CEO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CEO는 모든 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한다는 이야기는 다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련과 당당 다 버리면은 세련과 당당 충분히 됩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될까요? 트럭, 버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어디로 줘야 됩니까? 기아로 줘야죠. 기아 딱 컨셉에 맞는 거잖아요. 트럭, 버스, RV, SUV 이런 거, 포크레인 있는 거 다 줘버리고요. 그럼 세련과 당당이 될 수 있는 거는 세단입니다. 이쪽에 집중하면은 되죠.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하죠. 다 내 식구들인데 내가 갖고 있어야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경영이라는 게. 자,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는 방식. 그게 결국은 포지셔닝, 이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를 각인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던져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심어주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로 일관되게 집중적으로 계속 던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브랜드가 원하는 이 위치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앞쪽에 우회 축적인 거죠. 꾸준히 방향이 잘 된 상태에서 노력을 해야 도달하는 거지 방향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 방향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CEO가 정하는 건요? 실무자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함께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방향이 잘못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정해서 막 추진하고 있는데 광고도 막 뿌려내고 있는데 CEO가 그 방향 내가 가는 거 아닌데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백지인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PYL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누군가의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카테고리도 아니고 그죠. 누군가가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하고도 지금 잘 안 맞는 조금 고민스러운 이제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1억 한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그림만 한 1억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모습이에요. 새로운 기획을 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연도로 하면 2002년 9월 정도, 프로젝트는 8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한 1개월,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조사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즉 고객은 멋과 건강 이 축으로 에스테라는 브랜드가 이 위치에 지금 도달이 되어 있더라.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PL법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데미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타르가 6.5인데 타르가 7인 디스와 더닐 독한 담배라고 하고 있었고 이 담배는 순한 담배라고 고객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순한 담배로 주장한 적은 없어요. 담배는 그런 주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과 건강, 이게 순한 것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타르와 니코틴이 담배 가게에 6개월 뒤에 표기가 되면 우리를 속였죠. 속인 적이 없지만 소비자는 속은 겁니다. 소비자 말이 맞죠? 그럼 이 속은 거를 당신네들이 속은 게 아니다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뭔가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뭔가의 변형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게 필요합니다. 그걸 만드는 게 전략이고 그게 1억이 넘어갔던 저희가 받았던 돈이 1억 한 5천 가까이 됐던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뭐 디자인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많이 있겠죠. 전략 아이디어만 갖고 보면 순서 이것만 갖고 보면 한 5천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세분 시장을 좀 더 만들었습니다. 축을 확대해서 기존에 이런 담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 이거는 버리자. 이거 뭐 없는데 그죠? 굳이 하향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이쪽 세분 시장에 어떻게 할래 이라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고 여기에 새로운 브랜드를 넣는 것도 방법이고 뭐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이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거는 여기에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모 브랜드는 일관되게 가되 서브 브랜드는 좀 차별적으로 제시하자. 그래서 에스라이트 이게 현재까지 지금 있는 겁니다. 물론 라이트 이외에 추가적인 확장들이 더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주력은 한 서너 가지 서브 브랜드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주력으로 있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기획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났던 거고요. 요 당시 요 하나만 저쪽에 있는 저 당시에 시장 점유율이 12%. 요 두 가지 합해서 1년 지난 200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점유율이 23%, 11%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담배는 광고를 신문 광고, 가격 고지 광고 딱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 당시로는 잡지 광고를 20회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유형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는. 이거 외에는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판촉 일절 못합니다. 그 옛날에는 뭐 라이트도 만들고 뭐 샘플도 주고 뭐 우리 그 룸사롱의 마담 통해서 샘플도 뿌리고 했지만 일절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실행의 접점에서 판매원을 통해서 즉 담배포의 점원들을 통해서 조금씩 확대해 갔던 게 결국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이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는 뜻한 의미는 이건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슬로건이 이건 슬로건입니다. 그죠? 이 슬로건이 만들어지게 됐던 포지셔닝은 세련과 당당. 그러니까 너의 길을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 실패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이야기하죠. 이게 진짜 내가 현대차를 타면서 이런 걸 원하는가요?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조금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합니다. 한번 보죠. 볼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자, 볼보는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거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지금 전시해놓고요. 당신의 세단은 뉴 볼보 S80만큼 안전한가? 이게 제3자가 조사한 결과물이죠. 모든 앞쪽, 뒤쪽, 옆쪽 다 굿 등급을 받았다. 뭐 경쟁은 2개짜리 뭐 어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 다 앞, 뒤, 옆. 자, 지난 2011년도 킨텍스에서 했던 전시회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자, 그럼 볼보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학습에 의해서 알기도 해요. 그죠? 마찬가지죠. 현대도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문제는 후발자들은, 이 선발자들은 이런 아주 좋은 단어를 다 선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발자가 어려운 점이 그런 겁니다. 그거를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뭘까요? 싸다. 이것을 이제 이 내부의 용어로 빌리면은 저비용입니다. 저비용. 그러니까 저가가 아니고요. 저비용으로 운행을 하기 위한 노력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EO가 있는 자리에 팀장 회의를 했는데 어떤 팀장이 고객의 의견을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이 닭고기를 먹고 싶다. 통닭을 먹고 싶다. 그런 니즈들이 많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우리 닭고기 튀기는 기계를 비행기 안에 넣어서 튀겨서 주자. 획기적인 아이디어죠. 그럼 CEO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우리 회사의 포지셔닝 뭐죠? 그게 저비용이에요, 고비용이에요? 그럼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지요. 고비용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명확한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고객 역시 마찬가지죠. 이쪽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중간에 한 30분 정도 평양으로 갈 때 커피 꼭 마셔야 됩니까? 그 비용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한 들고 가면 되지 않나요? 왜 그 비용을 다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왜? 대한항공은 저 비용이 아니지요. 고급 서비스잖아요. 이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 브랜드 한번 볼까요? 대상의 청정원. 청정원은 뭘까요? 깨끗, 물론 뭐 여기 있긴 합니다. 사실 깨끗보다는 깨끗과 신선은 풀문 쪽이 더 높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정원은 뭔가는 이게 떠오르죠, 그죠? 정성, 어머니의 정성, 자연의 정성을 더합니다.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안 알아듣는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이거 뺐거든요. 지금은 정성이 아니라 건강한 프로포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알아듣었죠? 그 실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브랜드. 그래서 가공식품 빼야 됩니다. 지금 청정원에는 가공식품도 들어가 있어요.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SKU라는 용어를 씁니다. SKU.
우리 슈퍼 같은 데서 하나 사면 바코드 딱 이게 이제 하나의 스타킵 유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1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 정도 어느 정도 하면은 여기 우리 여기에 조그만 슈퍼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한 3000개 정도의 SKU가 들어옵니다. 한 줄 매대를 세우면은 양옆으로 세울 수 있는 만큼의 물건이 청정원 브랜드 다 깔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가지수입니다. 우리가 보는 청정원의 가지수는 이런 슈퍼의 한 코너 정도잖아요. 거기 제일 잘 나가는 거면 그 점주 갖다 놓겠죠. 안 나오는 거 거기 전시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구조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카테고리가 45개 정도, SKU가 한 1000개 정도. 이건 너무 많은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랜딩은 그럼 뭘까? 브랜딩은 약속을 이행하는 겁니다. 즉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앞쪽에 얘기한 포지셔닝, 우리가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면은 모든 브랜드들이 다 별일 때에 우리는 다 네모일 때에 우리는 별이 되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별이 돼야 됩니다. 앞쪽에 예시한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이미 별이 돼 있는 겁니다. 청정원, 볼보, 사우스웨스트 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풀먼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뭐 미샤든 뭐든 쫙 브랜드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이미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별의 위치에 도달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략을 좀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그 브랜드가 뭐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변합니다. 자, 도입됐다가 그다음 성장했다가 성숙했다가 쇠퇴기로 빠집니다. 문제는 이 쇠퇴가 됐을 때에 어떻게 될까? 요쯤 오면은 완전히 쇠퇴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유지하는 거죠. 다시 재활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은 좋은 사람들에서 만든 이 보디가드 한때 아주 유명했던 겁니다. 그죠? 첫 출시는 저랬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좋은 위치로 갔다가 꼭지점까지. 이 당시 정도가 아마 주병진 씨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건 사고에 말려들면서 브랜드는 계속 죽었죠. 현재 위치는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할래? 거죠. 사실은 이 그림을 이 회사에 가서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CEO하고 마케터들 한 40명 있는 데서 당신네들 위치가 여기니 저한테 재활성화 프로젝트 주세요.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활성화 해야 됩니다. 좋은 브랜드거든요. 브랜드의 자산 가치가 충분히 있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활성화, 이런 재활성화라는 부분 의미가 보시다시피 로열티가 일정 선 유지 이상에서 움직이잖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재활성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 밑에 과정을 수행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브랜드를 갖고 재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뭐 문제 이야기했던 그 자동차 회사의 이 브랜드만큼은 아주 훌륭한 브랜드입니다. 소나타 1, 소나타 2 이렇게 했죠. 5년 단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 소나타 3, 그 다음 EF, YF 그 다음 또 계속 가면 됩니다. 그죠? 한 5년 정도 단위로 리뉴얼을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존의 로열티가 유지되고 있는 이 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데 경쟁자는 수면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이 시기가 8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이 당시에 경쟁 브랜드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대우자동차. 현대와 대우가 가장 경쟁이 심했었죠. 지금은 뭐 아니겠지만. 자, 이때 프린스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 레간자. 그 다음 매그너스. 그 다음 토스카. 그 다음 현재. 이게 현실입니다. 왜? 소나타는 지금 다 알지요? 소나타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동급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대우자동차에
지금 이 중형 자동차, 준중형 여기에 뭐가 있죠? 네, 한 분 딱이에요. 말리부. 이게 브랜딩이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새로 브랜드를 하나 집어넣어서 여기 레간자 같은 경우에 저때가 97년도 4월 달인가 그랬는데요. 1개월 동안 쏟아부은 TV와 신문 광고비만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TV와 신문에 쓴 것만.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성의 한 방법으로는 리뉴얼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만한 자산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강화해 나갈 것인가, 조금 더 버전업, 버전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는다면 리뉴얼은 생각보다도 어렵지 않다. 예를 든다면은 거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 CI만 보여드립니다만 CI 바꾼다고 리뉴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림일 뿐인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식부터 시작해서 경우에 따른 제품의 기능, 품질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이리버입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첨단 제품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뉴얼이에요. 이건 CI 지금 리뉴얼 한 거죠. 뭐 하나 예를 들든다면 구글 과거에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죠. 요즘 쓰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 갈수록 세련돼 돼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잖아요. 자, 리뉴얼 이거고요. CI 바뀌는 걸 보여드렸다면은 지금은 이제 슬로건 바뀌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발효각 김치, 김치 냉장고에 아주 강한 포지셔닝을 했던 거기에 주 키워드는 발효라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발효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포지셔닝으로 잡았던.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CI, 요거는 걸 이제 CI는 기업에 해당하는, 요건 이제 BI라 그럽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형체만 좀 바꾼 거죠, 그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각은 진부합니다. 디 오리지널 김치. 디 오리지널 관련하니까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위에 좀 더 달아놨습니다, 그죠? 발효각은 진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브릿지 형태요, 그죠? 그 다음은 이걸 살릴까요? 이걸 살릴까요? 일반적으로 디 오리지널 살리겠죠. 이게 딤체의 실패로 가는 시작입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딤체의 핵심 가치는 발효과학이에요. 발효. 근데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실제 오리지널은 딤체가 아니라 금성사에서 만든 싱싱냉장고 김장떡이라는 거예요. 김치냉장고의 원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특허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뭐 특허가 아니라 실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 그리고 이제 바꿨습니다. 그죠? 맛있는 발효각.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역시 발효각은 살아있잖아요. 저건 살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조금씩 변형을 하면 되거든요. 발효각은 진부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쓸까? 마케터들은 디 오리지널 이게 있어 보이죠. 영어를 쓰니까 이게 더 세련돼 보이죠.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한글로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까? 이분들이 마케터들이 아니잖아요. 고객들입니다. 그죠? 마케터들한테 이야기할 때 영어를 쓰든 뭘 쓰든 뭐 다 알아먹겠지만 고객들이 그걸 다 알아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 하나는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진짜 원조 좋은 데가 있지요. 이거는 가전제품이잖아요. 가전제품은 무조건 신제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지금 1년 반만 하나씩 교체하잖아요. 오리지널은 뚜껑식으로 되어 있는 95년 넘은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리뉴얼이라는 부분의 핵심 가치, 그 자산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걸 갖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유용성 있는 전개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 브랜드 갖고 있는
가치, 여기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 또 우리가 원하는 가치, 이게 일치한다면 너무나 좋다. 그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브랜드 가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스토리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러니까 재미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술집에 가면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뭐 요점은 아시죠, 그죠? 지나가던 과객이 뭐 여기 있는 어떤 그 젊은 사람이 노인을 막 회초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내려서 훈계하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죠. 실제 매 맞는 이 노인은 나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 약을 안 먹어서 그렇다. 그러니 지나가던 과객이 넙죽절하고 그게 뭐예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백세주입니다. 오늘 저녁에 백세주 한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원전은 이제 지복유설, 국사책이 뭐죠? 국사책? 역사책에서 배웠던 거기입니다. 자, 국순당에서 마케팅을 잘 했던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있는 걸 갖고 활용한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구기자 이런 것을 원료로 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다른 데서는 못했을까 하는 거죠. 다른 술도가에서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백세주 마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50세주 마셔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부터 50세주 제조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섞으면 50세주가 되죠. 물론 저게 왜 처음처럼요. 저기 나는 참이슬이요. 하십시오. 참이슬로. 관계없습니다. 백세주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섞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섞습니까? 그냥 이렇게 섞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냥 식당 안에서 섞어가지고 주전자에 갖고 나오기도 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자, 아니면 주전자 주세요 해서 섞습니다. 그리고 따르면 맛이 있을까? 그 다음, 재미가 없잖아요.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질문. 상품권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주와 백세주를 섞기 위해서 두 가지, 그죠? 두 개를, 입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달 수도 있고,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자, 소주가 밑에 가야 될까요? 백세주가 밑에 가야 될까요? 원리는 아시죠? 삼투압 일으키는 겁니다.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가야 되는 게 소주일까요? 백세주일까요? 백세주. 도수가 높은 게 술을 많이 드셨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자, 답을 못 맞히신 분은 초등학교 과학책을 내놓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소주가 밑에 와서 이렇게 되면 회전이 되면서 삼투압으로 섞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섞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15분 정도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5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놓고 병권을 갖고 있는 분이 그날에 장이 그때부터 15분 동안 훈시를 하는 거죠. 훈시를 해도 되고 노래를 불러도 좋고 뭐 해도 좋습니다. 그죠? 이 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권이죠. 자, 그 다음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걸 맞출까 하는 겁니다. 안 흐르게. 일단 밑에 있는 건 문제가 없죠.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명함첩을 꺼내서 자기 명함 하나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세주 저 위에 저거요. 뚜껑을 요 위에 댄 다음 엎으면 되지요. 딱 손으로 대고 있으면은 안 흐릅니다. 그죠? 술이 안 내려오지요. 그 다음 순식간에 쫙 갖다 대야죠. 그죠? 놓으면은 그리고는 지금 여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명함이 하나 끼어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삼투압 이렇게 되잖아요. 역시 순식간에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명함은 버리셔야 되겠죠. 뭐 그 정도는 회사에서 묵인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또 하나의 이게 이제 그 순창에서 매년 한 차례 이 고추장 축제, 순창 고추장 축제를 합니다. 순창군에서. 거기가 순창 고추장이 원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산림경제에 만초장이라고 해서 이 초시가 있다. 그 내용이 무학대사가 만일사에 있을 때에 무학대사의 제자인 이성계 장군이 스승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 고추장을 마셔보고 임금이 된 다음 진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자, 음운이 안 드시나요? 그렇죠. 예. 고추가 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잖아요. 1392년 90 개국을 했으니까 91년 이전이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돼요? 순창이 고추장 원조로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만일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게 진화가 돼서 고추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 그게 고추장을 우리가 이해하는 고추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조잖아요. 쓰는 거죠. 팩트가 있는 부분을 갖고 그다음 가공해서 쓰는 거는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이거 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개하시면은 생각보다도 쉽게 차별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가벼운 이슈들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체험의 기회. 자, 그래서 이게 어디냐? BMW 공장 그 안에 실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겨냥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가 폭스바겐의 출고장.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나요?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에 나왔던 그 차가 차 밑에 꼬그라져서 뭐 가방 막 텐텐 튕겨서 이제 가지러 가는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 지금 출고장인데 이 차 주인이 여기 와서 지금 차를 빼는 거예요. 한 20% 정도가 여기 와서 출고를 해간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차에. 근데 우리 현대차는 울산에 가서 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8시 뉴스, SBS 뉴스 하기 직전에 그 박소현 MC인가? 이 사람이 나와서 현대에서는 집까지 갖다 줘요. 너무 좋겠네? 이런 광고하죠. 네, 집까지 갖다 주는 거 좋긴 하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현대가 아쉬운 점은 지금 남양연구소라고 저기 화성시에 8,000명이 근무하는 대단히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앞으로 계속 이제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거기에 자동차 특화 단지가 있어요. 부품 특화 단지. 그리고 거기에 이 주행 성능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 화성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평택하고 연결된 그쪽에 기아 자동차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런 걸 좀 만들어 놔야죠. 출고장은 아니더라도 그죠? 미래의 기술이 거기 있으니 좀 보여준들. 거기 오는 견학 오는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뭐 자동차 만들겠습니까? 조금 이 크리스탈 월드 스와로브스키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일단 간단하게 농담 삼아 얘기하면 남성분들은 절대로 여자친구나 부인을 데려가지 마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꼭 남자친구나 남편들을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유는 환상적인 경험, 크리스탈에 대한 이게 체험 테마파크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오는 마지막 그 출구 쪽에 역시 샵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나오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를 데려가시면 돼요. 저기서 저렇게 구경시키는 거 아무것도 안 써준다. 그럼 내한테 관심 없다. 그냥 거기서 헤어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데요. 스와로스키의 직원 7명이 한국에 근무합니다. 한국인 직원이 7명인데 그 중에 7명이 한국에 근무하는데 그분들은
이걸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 상품 개발할 때에 이 장소가 그 코스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오면 스와로브스키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겠죠. 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애플. 애플의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지니어스 바. 자,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못 찍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르게 찍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같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이유는 이 사람 찍는 것 같이 이쪽 찍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물건 파는 데지요. 체험의 의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뭐 뺏겨오는 거 좋은데 그걸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뺏겨와서 그 다음 이건 이제 그 팝업 스토어라는 거거든요. 팝업 스토어의 방법은 뺏겨왔는데 이건 카누 이제 가로수길에 이건 팝업 전문 매장입니다. 이거. 다음번에 가면 카누가 아닌 다른 게 또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사전에 고객들한테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주면서 고객들의 체험을 통해서 의견을 갖고 다시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잘 운영 요즘 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 차별화. 결국은 차별화 해야 된다. 얘기죠. 자, 차별화하는 예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아이리버 N10이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은 최초의 목걸이 일체형 MP3 플레이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은 그 빌 게이츠 회장이 CES의 키노트 스피치를 할 때 이걸 보여주고 위대한 제품이다라고 했을 정도의 이 아이디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물론 이걸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대표라는 분이. 자, 이건 이제 삼성전자의 듀얼 카메라죠. 이거는 셀카. 저 같은 사람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제 카메라로 쟤를 안 찍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아주 좋아하죠. 데이트. 이게 기반이 돼서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카메라 시장 넘버원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성과를 냈던 제품입니다. 듀얼 카메라. 듀얼 뷰 카메라. 뭐 이렇게죠. 이 폼. 농심에서 지금 국내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석류 100% 석류입니다. 석류 100%를 사실 음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국내에 뭐 100%라 하는 주스들이 사실 100% 아닌 게 많죠. 근데 이제 100% 석류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여성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중간에 하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석류 두 가지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병 모양도 참 괜찮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잘 많이 팔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활동을, 왜냐면 이게 이 수입해서 농심에서 유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브랜드 홍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와서 브랜드 홍보를 해준다면 쉽겠지만 유통회사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 브랜드를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이제 일렉트로닉스에서 만든 겁니다. 저게 휴대용과 원래 이제 큰 이 두 가지를 붙였다 분리했다, 뭐 변신 청소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실 이 휴대용 조그만한 거 저거 필요성이 있는데 뭐 보관의 문제, 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끼워서 여기 딱 쓰면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밥솥 위에 주걱 놓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우산에 홈을 파놓은 거죠. 주로 어느 순간입니까? 요런 상황이 엘리베이터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른 동작하기 어려운 거죠. 우산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 올 때 엘리베이터 탔다, 물건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딱 걸리면 되죠. 뭐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 거죠. 뭐 사실 인간 차별화 정도까지는 아니고 엣지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피로, 간, 우루사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50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2011년에서 2012년을 넘어가면서 220억 매출했던 회사가 350을 했어요. 다른 마케팅 활동 별로 한 게 없어요. 이 광고가 그러니까 220억에서 350억이니까 엄청난 성과를 이 광고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광고를 안 내지요. 그냥 피로가 간 때문인 이유는 아주 극명하다는 겁니다. 500명 중에 1명 정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실제 만성 피로는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습관성, 관절염 이런 데서 원인이 오는 거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계속 내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 광고가 모호해져서 지금 우르사 광고가 파워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전략을 한 번은 세우기 쉬워도요. 연속으로 계속 뭐 히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광고가 좋은 광고인 이유는 전략이 연계되어 있죠. 피로, 간, 우르사. 그다음 소비자 공감. 꼬맹이들도 다 간 때문에 부르고 다니잖아요. 요즘 거는 아니죠. 우르사, 우르사, 우르사 계속 이거만 하죠.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그죠? 요즘 보시다시피 휴대폰 넣는 카트에 그다음 커피 요즘도 테이크아웃해서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죠? 그런 공간을 놔두니까 이제 손이 좀 자유롭잖아요. 쇼핑은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간단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약장사 같이 이렇게 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죠? 이게 분리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 더 분리됩니다. 예, 이게 연필 깎이잖아요. 연필은 쓰다가 자꾸 이렇게 앞에 저거 되면 깎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피버 카스텔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건 이제 룩 옵티컬, 거기서 지금 이 카페 같은 형태로 지금 이 안경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새로운 접근, 상당히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은 얼굴이다. 그래서 패션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기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패션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쪽은 이게 훨씬 더 접근성이 높은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호텔. 여기는 가서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호텔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까? 그렇지도 않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축적 중요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 이게 먼저다. 지식의 축적. 아이디어가 다합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아이디어를 자꾸 내라 하는데 사실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일주일에 두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 정도에 쭉 축적해 간다면은 제가 한 몇 가지 이거 축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시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걸 하고 계십니다. 그죠? 최소 50건. 일주일에 한 건씩 이 세미나 오면 50건 마스터하는 거예요. 최소 50건 분야를 가리지 말고. 전시회, 이건 꼭 한 20회 정도씩.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전시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업과 관련 없는 거. 그 다음, 보고, 듣고, 할 때마다 기록. 스마트폰이 참 좋은 게 이게 다 됩니다. 녹음도 되죠. 동영 촬영되죠. 사진도 찍혀지죠. 그러니까 메모도 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잠깐 저 밑에서 처음처럼 해서 이벤트를 하니까 그거 살짝 잠깐 찍어놨습니다. 써먹으려고. 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나가서 아까 이 조제법 알려드렸잖아요. 50세 한잔 하시고 하시면은 커뮤니티도 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관찰.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찰. 자, 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